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깊숙한 내막과 감춰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는 긴급 탐사 현장 중계. 오늘 여러분 앞에 던질 화두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폭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가 무서운 속도로 끓어오르며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여야의 단순한 기싸움 정도로 생각하셨다면 착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누군가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고 권력의 지형도를 통째로 바꾸기 위해 설계된 잔혹한 전쟁이자 타협없는 치킨 게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남의 젖줄이라 불리는 낙동강 전선과 수도권의 핵심충인 평택 평야가 거대한 용암을 뿜어내는 정치적 화산지대로 변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전국 속에서 여론조사 수치 하나의 판세가 요동치고 그 뒤편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메가톤급 금융 의혹과 유혈 폭행 논란까지 터져나오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드라마의 끝에서 마지막에 웃을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숨겨진 거대한 배후와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그 막전막후를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고정하시고 이 긴박한 사태의 전말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불길이 치솟은 곳은 바로 부산 북구 갑 지역구입니다. 정치권 사정에 밝은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 낙동강 벨트라는 공간이 지닌 상징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 보수 진영의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철옹성이었던 영남 땅에 진보 진영이 생존을 걸고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수십 년간 피를 흘려온 낙동강 전선. 그것이 바로 부산 북갑의 역사입니다. 보수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내어줄 수 없는 최후의 방어선이고 진보에게는 영남 전체를 흔들기 위해 반드시 뚫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1대1 구도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탄탄한 수성 전선에 맞서 정당 타이틀을 떼어버린 무소속 스타 정치인이 파란을 일으키고 여기에 정통 보수 정당의 자존심을 건 후보가 가세하면서 기괴한 3자 구도의 덫이 놓인 것입니다. 이곳은 낙동강을 바라보며 구포동, 덕천동, 만덕동 등 오래된 주거지와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공존하는 독특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시장통 중심의 고령층 표심은 보수 색채가 짙지만 만덕동 일대의 신도시 유입 인구와 젊은 층은 개혁적 성향을 띠어 언제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가장 주목하는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용암이 끓어오르는 대지에 3명의 거물이 뛰어들었으니 판이 흔들리는 것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바로 어제 공개된 조선일보와 매트릭스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정치권의 수뇌부들을 공황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북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100무선 전화 면접이라는 가장 까다롭고 정확도가 높은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방을 찢어발기기 위한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자대결 수치를 먼저 보면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9로 아슬아슬하게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3라는 무서운 기세로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권 여당의 공식 간판을 달고 나온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20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채 박스권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거대 양당의 공고한 벽을 깨고 정당의 자금 지원도 조직도 없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직 개인의 인지도와 카리스마만으로 33를 가져갔다는 것은 기존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이 뿌리째 뽑혀나가 한동훈이라는 인물에게 결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가상 양자 대결의 결과입니다. 하정우 대 박민식의 대결에서는 44대 30로 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이지만 하정우 대 한동훈의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보니 41대 39, 단 2포인트 차이의 초접전 오차범위 내 대혼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양자 대결 수치는 박민식 후보로 보수층이 단일화되면 필패하지만 무소속 한동훈 후보로 표심이 압축되거나 그가 보수표를 완전히 흡수할 경우 민주당의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전세를 대역전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부산 북갑의 본질은 하정우 후보가 쌓아올린 수성전선의 벽에 한동훈이라는 파괴적인 돌풍이 얼마나 큰 균열을 낼 수 있느냐는 한판 승부로 요약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3명의 주자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들이기에 이토록 민심이 요동치는 것일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행보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정계 분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하 후보의 최대 무기는 바로 단단하게 다져진 하방 지지선입니다. 아무리 중앙 정치에서 칼바람이 불고 상대 후보가 화려한 조명을 받아도 39에서 44 사이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세련된 정장 대신 먼지가 뽀얗게 앉은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 차림으로 매일 새벽 구포시장 바닥을 빕니다. 중앙 정치 싸움은 나 몰라라 하겠다며 오직 덕천동의 살인적인 교통체증을 해결하고 만덕터널 주변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철저한 민생 일꾼론으로 중장년층과 실리주의 표심을 꽉 쥐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묵직함이 그의 강력한 방패지만 반대로 40의 벽을 깨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는 점은 그의 목을 죄는 아킬레스건입니다. 선거 막판 외연 확장을 하지 못하고 보수 표심이 한 곳으로 뭉치는 순간 한순간에 권좌에서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지금 하정우 캠프 내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박차고 나와 무소속이라는 가장 가시 돋친 길을 걷고 있는 한동훈 후보는 현재 부산 북갑의 모든 이슈와 카메라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입니다. 그의 선거운동 방식은 전통적인 문법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메가폰을 잡고 지루한 정책을 읊는 대신 시민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셀카를 찍고 사인을 해주는 일종의 정치적 아이돌 팬덤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래 부산 북구 민심이라는 곳이 대단히 무뚝뚝하고 냉정하며 정치인들이 오면 다 똑같다며 침을 뺏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냉소적이던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아줌마들이 한동훈이 나타났다 하면 장사를 제쳐두고 골목을 마비시킬 정도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심지어 투표권도 없는 중고등학생들이 학원버스를 미루고 그를 보기 위해 수백 미터씩 줄을 서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청년층 역시 그의 날카롭고 타협 없는 이미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어둠도 깊은 법입니다. 정당의 자금줄도 없고 든든한 조직의 서포트도 받지 못하는 무소속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선거 당일 정당의 기계적인 조직력에 의해 움직이는 고령층 표심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무소속을 찍으면 결국 야당 좋은 일 시키는 사표가 된다는 보수층의 심리적 불안감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가 과제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이 한계를 깨부수기 위한 치명적인 반전의 한 방을 위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 두 거물 사이에서 가장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 바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입니다. 집권 여당의 빨간 점퍼를 입고 정통 보수의 맥을 잇겠다고 선언한 그의 뒤에는 분명 거대 여당의 당원 조직과 막강한 자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성적표는 잔인하리만치 차갑습니다. 보수의 본류라 자부했건만 지지자들의 마음이 한동훈이라는 개인에게 통째로 도둑맞으면서 삼자 구도에서 3위로 추락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박민식 캠프 내부 관계자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실제 바닥 조직력과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 여론조사 무선 전화 면접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애써 위안을 삼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탈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단일화라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의 고독한 침몰은 예견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여의도 정가를 매섭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론의 대가로 불리는 정호김 의원은 오늘 오전 생방송에서 테이블을 내리치며 강한 어조로 현장의 긴장감을 전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금 부산 북갑 상황이 하루하루가 아니라 매시간 숨이 막히고 쫄깃쫄깃하며 이번 총선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잔혹하고 흥미진진한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정우는 40라는 철벽 밑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고 박민식은 20라는 늪에 발이 묶였는데 무소속 한동훈의 저 무서운 기세가 3자 대결에서 33,
양자에서 39까지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이 한계를 뚫고 40고지를 먼저 밟는 순간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권력축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대전환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은 하정우 후보를 둘러싼 주식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면 뭐만 터지면 앵무새처럼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선처는 없다고 말장난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그런 뻔한 거짓말에 속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본인이 떳떳하고 사실무근이라면 검토라는 비겁한 단어 뒤에 숨지 말고 오늘 당장 고소장을 들고 검찰청으로 뛰어들어가 전면 수사를 요청해야지. 직접 고소하지 않는 법적 대응 검토라는 말은 시간 벌기용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며 진정성이 완전히 결여된 행동이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데이터 분석의 1인자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은 정당 내부의 은밀한 기류를 폭로했습니다. 배 소장의 말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핵심 지도부는 현재 단일화의 니귿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기업 같은 거대 정당이 무소속 개인 후보에게 무릎을 꿇고 단일화를 해주는 꼴을 보인다면 정당의 권위와 존립 근거가 통째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배 소장은 이 파멸적인 삼자 구도가 투표 당일까지 유지된다면 보수 표심이 칼로 두부 자르듯 쪼개지기 때문에 결국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어부지리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동훈 후보가 이 구조적 패배를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한 거리의 인기를 넘어 판 자체를 송두리째 뒤엎어버릴 메가톤급 반전 카드나 정책적 한방이 나와야만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야당 측의 냉철한 전략가인 장현주 변호사는 방송 스튜디오를 얼어붙게 만든 기막힌 분석을 던졌습니다. 바로 현재의 판세를 딱 8글자로 요약하여 하정우는 하방, 한동훈은 한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장 변호사는 하정우 후보가 어떤 거센 돌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콘크리트 지지층, 즉 단단한 하방 지지선을 증명해내며 수성에 성공하고 있는 반면 한동훈 후보는 아무리 개인기와 스타성이 뛰어나도 거대 정당의 자금과 조직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는 무소속의 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맞이했다고 논리적으로 짚어냈습니다. 이 라임이 터져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 안에는 묘한 폭소와 함께 상대의 심장을 관통하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자 부산 북갑 선거판을 신경전의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메가톤급 변수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의 추악한 내막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은 작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정우 후보가 보유하고 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망한 AI 스타트업 중 하나인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주를 제3자인 특정 개인에게 주당 단돈 100원이라는 황당한 가격에 통째로 매도했다는 문건이 폭로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업스테이지의 실제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가 수천억 원을 호가하며 비상장 주식시장에서 주당 수십만 원에 은밀하게 거래되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하필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단돈 100원이라는 껌값에 주식을 넘겼을까요? 금융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형적인 주식 파킹의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주식을 계속 쥐고 있으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나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려 정치적 치명상을 입거나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을 테니 믿을 수 있는 가짜 매수자나 차명 계좌를 대리인으로 세워 주식을 잠시 주차해두고 선거가 끝나고 규제의 눈을 피해 다시 찾아오려 한 불법적 거래 행위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 의혹이 터지자마자 하정우 후보 캠프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하 후보는 즉각 자신의 SNS에 전면 부인하는 글을 올리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본 후보를 향한 주식 파킹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악의적인 마타도어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스테이지 주식 매매는 당시 합법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자산 평가를 거쳐 진행된 거래이며 단돈 100원이라는 수치는 앞뒤 맥락을 모두 자른 악의적 왜곡이고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혹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실제 매매 계약서 원본이나 통장 거래 내역을 유권자들 앞에 투명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이 피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고 곧바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한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공직에 나서겠다는 후보의 자산 거래가 이토록 불투명해서야 되겠냐며 후보의 숨통을 조여갔습니다. 가치가 폭등하는 스타트업 주식을 100원에 양도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법적 이해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하정우 후보는 법적 대응 검토라는 상투적인 말 뒤에 숨지 말고 당시 매매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저격했습니다. 이 저격글은 순식간에 수만 건의 공유를 기록하며 선거 현장을 서로의 목줄을 겨누는 전쟁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불길이 부산에만 머물지 않고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로 옮겨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 북갑이 영남의 화산이라면 경기도 평택을 지역구는 수도권 외곽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조국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오차 범인의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도시로 젊은 층 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곳인데 이번에는 야권 성향의 두 거물이 정면 충돌하면서 진영 내 주도권 싸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조국 후보는 선명한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야권 성향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김용남 후보는 지역 발전을 이끌 실정가의 면모를 강조하며 정통 민주당 표심을 결집하고 있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소수점 단위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현장 폭행 논란이 폭로되면서 평택을은 순식간에 유혈이 낭자한 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지지자 간의 물리적 충돌이나 과거 수행원과의 마찰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도덕성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측은 국회의원 후보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폭력성이라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고 김용남 후보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상대 진영이 선거 승리를 위해 조작해낸 더러운 정치 공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지역구 거리 곳곳에서 지지자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대구시장 홍준표 전 시장이 특유의 거침없는 언사로 평택을과 부산 북갑 상황에 훈수를 두며 판을 더 키웠습니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 플랫폼을 통해 수도권 선거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당 지도부가 전략도 없고 줏대도 없기 때문이라며 평택을에서 야권이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도 우리 후보가 반사이익을 못 얻는 건 무능의 극치이고 부산 북갑에서 무소속 하나 통제 못해서 당 지지율을 갈아먹는 모습은 참 한심하다며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홍 전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보수 진영 내부의 거대한 균열을 의미하며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는 당 지도부와 한동훈 후보의 개혁성에 동조하는 당내 소장파 및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 책임론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번 선거의 향방을 가를 가장 차갑고도 무서운 유권자들, 바로 20대와 30대 청년층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최근 청년 세대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를 규정하는 섬뜩한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AI 선거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쓴다는 뜻이 아니라 청년들의 표심을 움직이는 두 가지 핵심 동력 인분 노아이익의 앞 글자를 딴 합정어입니다. 선거 분노 이익 기성 정치권의 내로남불, 불투명한 자산 증식, 공정성 훼손에 대한 청년들의 깊은 분노를 뜻하는 분노와 철저히 나의 지갑, 나의 일자리,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부동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주의적 정책을 뜻하는 이익과 결합한 공식입니다. 현재 2030 세대는 특정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도가 없이
철저히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유권자 집단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은 청년들의 분노 버튼을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영끌을 하고 주식과 코인 투자로 피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 청년 세대에게 유망 스타트업 주식을 단돈 100원에 거래했다는 소식은 상대적 박탈감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냅니다. 정치인들은 뒤에서 저렇게 손쉽게 돈을 벌고 지분을 숨기는가라는 의구심이 확산될 경우 하 후보가 구축해놓은 39의 하방 지지선 중 청년층 비율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위험이 큽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청년들에게 이익과 신선한 카리스마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외치는 그의 메시지는 실리주의적 청년들의 입맛에 맞으며 거대 양당의 구태의연한 조직 선거에 반기를 들고 혼자 힘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모습은 청년들에게 일종의 대리 만족을 선사합니다. 결국 승부의 종착지는 하정우 후보의 주식 의혹이 청년들의 분노를 더 크게 자극할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으로서의 한계가 청년들의 실리적 투표 성향에 의해 가로막힐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선거판은 단 1초 뒤도 예측할 수 없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배종찬 소장의 예측대로 정당 간의 공식적인 단일화는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양측 모두 자존심과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전날까지 여론조사 추이가 한동훈 후보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거나 반대로 민주당 하정우 후보의 독주가 확실시될 경우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한 명에게 표를 몰아주는 전략적 당선 가능성 위주의 투표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상의 단일화는 없더라도 민심에 의한 바닥 단일화가 일어날 확률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은 다음 주에 찾아옵니다. 이번 주 터진 하정우 후보의 주식 파킹 의혹과 한동훈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 그리고 평택을의 폭행 논란까지 반영된 다음 주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판세는 또 한 번 거대한 쓰나미를 맞이할 것입니다. 만약 다음 주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정말로 40고지를 돌파하고 하정우 후보를 역전하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난다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캠프는 완전히 붕괴될 수 있으며 보수층의 대이동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정우 후보가 의혹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40 중반으로 치고 나간다면 이번 선거는 하 후보의 완승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며 현 정권을 향한 탄핵급 공세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 잔혹하고 치열한 전쟁의 결말은 단순히 국회의원 배지 하나를 누가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소속 한동훈이 살아남아 차기 대권을 향한 독보적인 괴물로 부상할 것인가, 하정우가 수성에 성공해 야당의 철옹성을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평택에서 벌어지는 야권의 유혈 내홍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 권력의 지형도를 바꿀 잔혹한 드라마는 이제 막 클라이맥스의 막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반전의 역전극이냐, 철저한 수성이냐, 아니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제3의 파멸이냐. 지금 당장 여러분의 날카롭고 잔인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이 터져나가는 이 현장을 끝까지 감시해 주십시오. 진실을 향한 탐사 보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긴급 업데이트를 기대해 주십시오.